지금부터 노인 생활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 향상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층의 증가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의 육체적 노화 현상, 정년퇴직, 경제적 수입 능력, 감퇴 등으로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결과 이에 따라 경제적 고충, 고독감, 무력감 등에 빠지는 노인층이 확대되면서 노인 문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종래 가족 제도나 혈연에 의한 노인 부양 기능도 쇠퇴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거노인도 점점 증가하여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종종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생활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 3월과 5월에 경상북도 영주시와 강원도 영월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4분 내지 9분으로 구성하여 공동거주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의료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치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월군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는 명칭으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축비용은 1개소당 1,900만원, 운영비는 6개소에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 경로당 지원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 예산이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인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건물 화재, 보험 경비, 시설의 개보수비,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국내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 중대마을에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중대마을 9988 쉼터라는 공동생활체가 있습니다. 9988 쉼터라는 뜻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공동체 대표는 운영비가 나오지만 자녀들이 보내주는 음식과 용돈도 함께 먹고 필요한 것을 사는데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니까 외롭지 않아 좋고 이젠 사생활도 친자매처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 살 때는 자주 끼니를 걸렀지만 함께 사니 다양한 밑반찬에 후식까지 챙겨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사니 난방비가 절약되고 음식도 제때 먹어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병원에도 덜 가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 의료비 감소, 공동생활을 통한 유대감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의 우수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영국 외부 지원 없는 노인 여성 생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곳에는 26분의 노인 여성이 국가의 지원이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며 지난 20년간 부지를 찾고 비용을 마련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며 새로운 시작의 흥분을 감출 수 없다는 영상입니다.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공동생활홈이 널리 정착된 모습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구책을 마련한 요즘 말로 공동생활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공동생활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사회는 효를 강조하고 노인의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노인의 권위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3대가 같이 살던 가족 구조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한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도 결혼하면 분가하는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독거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이루었지만 공동생활은 마음에 맞는 지인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 수입원이 단전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족에게서 심리적 소외감, 고독감, 무기력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악화됩니다. 즉 노인이 됨으로써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가족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시의 경우처럼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감소로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홀로 쓸쓸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가생활도 같이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한테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지인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등 수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생활 관련 예산 지원은 없었으며 관련 근거인 조례도 없습니다. 여주도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도 작년에 시에서 공동생활보험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의 독거노인은 5,000명이 넘고 경로당은 320개소가 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 여주도시에서 공동생활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많은 곳을 추진하기보다는 1, 2개소부터 시범 운영이 이루어져 차차 많은 공동생활홈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시장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작은 노인생활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에 수백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성 복지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노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지원 없이 적은 예산에 어르신들의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0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든다면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노인들의 고독사, 소외감, 건강, 고독감, 먹거리로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끌어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